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죠. 그 이슈가 된 게 올해 설 연휴가 시작될 그 무렵에 시작됐는데, 이 이슈가 처음으로 이게 화제가 됐던 건 원래는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이슈가 터지자마자 다루는 게 이 유튜브의 생리인점을 감안했을 땐 좀 늦는데 그래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카이브 차원에서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간에서 미술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없는데, 이렇게 세간에서 미술이 화제가 될 때 뜯어보면 미술계 업계 사정을 잘 모르거나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해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 이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루기로 했어요. 이 사건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문 대통령의 친아들이 문준용인데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네요. 이 문준용이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2020년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회원동, 여기 명동 근처에요. 있는 금산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어요. 그러자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가, 코로나 시기에 개인전을 열어? 이시국충이죠. 이시국에 그런 걸 해? 막 이런. 이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12월 23일까지가 이 문재용 씨 개인전이 열리는 시기였는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된 때가 바로 23일 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 측에서는 문준용의 전시 기간을 갖다 배려하기 위해서 23일에서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갖다 하는 거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도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21일 날 어떤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금의 요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2020년도 4월 달에 시했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제가 좀 직역 해명을 하는데, 작년 12월 21일 날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가 또 하필 그때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볼 수도 없고 이러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게 다루네요. 그러니까 비판의 논점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 수령을 왜 대통령 아들이 해?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지원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대통령 아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 두 번째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죠. 도의적으로 대통령 아들이라면 코로나 피해자 지원금을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양보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왜 대통령 아들이 받느냐, 이건 가난한 예술인들한테 돌아갔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이게 야당에서 많이 나왔었죠. 문준용이 보조금이 필요한 영세 작가이냐,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 곽상도 의원, 이분이 대표적인 비판자죠. 형편이 어려운 피해 예술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제치고 받은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고, 나중에는 피해 사실에 단 4줄만 써서 1,400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폭로를 해서 그게 꽤 크게 화제가 됐죠. 실제 미술계 여러 심사들, 그러니까 공모전 심사라든지 아니면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뽑는 그런 심사에 제가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칙으로 이 사건을 좀 볼게요. 가장 단순한 거, 이시국충, 이시국에 전시를 해? 이시국의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기라고 해가지고 뭐건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여건이 된다라면 운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전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비판이 있죠. 가난한 예술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받느냐. 이거는 이 지원금에 대한 성격을 너무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특히 게다가 심사에서는 그 지원자의 재정 상황, 이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피해 사실을 써놓은 걸 갖다 보고 그냥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코로나 피해 지원금에서 말하는 그 피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피해하고는 다른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피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보편적인 피해와 창작을 하지 못해서 생기게 된 그런 피해가 있어요. 그 둘 다 피해라는 용어를 단지 쓸 뿐이지 이 둘을 대등하게 비교하면 안 돼요. 문준용 피해 사실에 자기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 3개가 날아갔다라고 적었거든요. 그건 충분히 코로나로 인한 창작 피해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도 이제 반론으로 페이스북에 이런 걸 남겼죠.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예술가 피해 보전이 아니고 유망한 예술 활동을 선발해서 제작 지원하는 것이다. 이게 맞거든요. 이 피해 지원금의 취지가.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거, 피해 사실을 단 4줄만 쓰고 1,400만 원을 수령했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1,400만 원을 수령한 사람들은 거기 그 지원받은 사람의 70%가 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고, 이게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줄로 1,4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를 뭐 보수 유튜버 혹은 어그로를 끄는 여러 유튜버나 뉴스 매체에서 이걸 갖다가 메인 타이틀로 뽑았어요. 근데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여기서 문제 삼는 게 피해 사실 확인서라는 건데, 이 피해 사실 확인서는 이 지원자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 참고 자료일 뿐이지 심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곽상도 의원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갖다가 빽빽하게 쓴 낙방자의 지원서를 갖다 같이 비교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빽빽하게 아무리 쓴 그 피해 사실 그 문서를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정도 피해를 받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가난한 예술가를 도와주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전혀. 그 전시회 3개가 날아갔다는 것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피해 사실이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미술 관련된 심사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심사의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은 크게 봤을 때 2가지밖에 없어요. 작품이 좋은지 여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 2가지가 심사의 당락을 갖다 좌우하는 전부라면 전부입니다. 그 가난하고 애처로운 예술가를 도와주는 게 지원금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준용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 수령에 관련된 그 2번째 이슈가 이런 거라 그랬죠. 뭐냐면 도의적으로 대통령 아들이라면 피해자 지원금 신청을 하지 말았었어야 됐다. 이게 가장 그 미술계 업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같아요. 미술가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하고 부자인 걸 그걸 막론하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어떤 공정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경력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력 면에서 우수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에 지원금 수령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준용이 대통령 아들이니까 코로나 지원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은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 아주 부자인, 집안 여건이 좋은 학생한테 너는 여건이 되니까 서울대는 양보했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피해 지원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원금의 유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가난한 예술가한테 돈을 주는 그런 지원금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들 이 코로나 피해 지원금 이 논란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술계 사건이 세간에서 화제가 될 때 잘 뜯어보게 되면 미술계 업계 사정이나 생리를 너무나 모르는 데서 비롯된 분노에서 비롯된 이슈가 되게 많다고.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진영 논리로 사실관계를 갖다 확인하지 않고 약간 좀 애먼 사람 붙들고, 여기서 애먼 사람은 이제 대통령 아들이 되는 건데, 이 애먼 사람 붙들고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2번째는 감성에 호소하는 거. 4줄 쓰고 1,4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문준용이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썼던 착각하는 것 같은데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게 또 트리거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논란에 연루된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좀 괴팍한 정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착각하는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더니 3호 어묵이라는 예명을 쓰는 논객이 있나 보죠. 이 사람이 한 말을 큰 언론 매체들이 전문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전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3호 어묵이라는 사람이 쓴 말이, 과연 심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대통령 아들을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 이건 진짜 업계 사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고요. 정말 이건 심사하는 사람은 뭘로 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반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는 혹은 반민주당 정서를 갖고 있는 심사위원은 문준용을 떨어뜨렸겠네요. 심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품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의해서 그 작품을 뽑는 거지, 문준용을 떨어뜨렸다라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문준용을 붙였다라고 해서 심사위원한테 어떤 혜택이 가지도 않아요. 이 삼호목 씨는 대체 혼자서 왕정시대를 살고 있나요? 이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게 배아파하는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농객인가 봐요, 요즘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M1 희생양을 잡아 족치는 행태. 이게 저는 변형된 연자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포퓰리즘이 잘 통하는 사회, 포퓰리즘이 의사소통으로 잘 통하는 사회가 저는 후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진영 논리를 비판한 저의 진영은 어디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둘 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이 무능한 것과 문준용의 지원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건 별개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